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투더 골드문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호재에 따라서 석 달 만에 비트코인이 5,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 완화 조짐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암호화폐 테라를 발행한 이 루나 재단에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400만 원대를 이제 다시 한번 재진입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월요일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또한 이 시점에서 어떠한 코인을 공략하면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사부님부터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 사부입니다. 저번 주에 좀 일이 있어서 저번 주는 이제 못 뵀던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처음으로 또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안 나오는 동안 이 시장이 많이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고수익을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단계 정도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현금을 또 이제 보유를 하거나 또는 이 현금을 좀 마련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또 좋은 코인들 이런 것들 정보들을 또 많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코린이 분들부터 고수들까지 공략할 만한 코인들까지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인 사부님에 이어서 또 코인 트레이너님도 나와 계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주말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오랜만에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한 3번의 테스트를 받았던 45K 부근을 강하게 어제 밤에 이제 1시간번 기준 정말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기존 매물대 저항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최근까지 정말 조금 긴 조정 많이 받아와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시 조금 좋은 장이 됐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있어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도 이제 차트에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고 지금 조금 보여지는 이런 국면입니다. 지금 국면에서 지금 뭐 코인 물려 계시는 분들 지금 탈출하는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계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 골라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서 그런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일단은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징 코인 그리고 집중할 만한 코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악재와 호재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흑과백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좋을 때는 우리 모두가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내 코인에만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코인 사부님을 통해서 악재 소식, 대표적으로 첫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시장 뭐 사실 좋은 시장이긴 하죠. 좀 괜찮은 시장이기도 한데, 이 악재라고 할 것들, 그러니까 딱히 뭔가 안 좋다 이럴 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비트코인의 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회복을 했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천만 원대에 있다가 5천만 원대로 좀 올라오는 좀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이 상승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갈 때는 막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뭐 예전에 뭐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왔을 때에는 뭐 하루아침에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막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갈 때도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다가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정말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만하다라고 하면은 계단식 상승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기적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좀 많은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습니다. 뭐 비트코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전문가들도요. 그래서 지금 뭐 안정세긴 안정세예요.
그래서 뭐 이따가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저항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해서 지지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반등을 꽤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매수 세력들의 매수가 조금 줄어들고 뭘 보고 있냐면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어차피 지금 시장이 떨어졌을 때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까지 떨어졌냐면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호재가 있을 때에는 주식과 뭐 코인이 뭐 반대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악재라고 했던 것들은 글로벌적인 악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 시장 둘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특히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승을 할 만한 뭐 그런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좀 뭐 경제적인 부분들, 특히 이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발달에 좀 영향을 주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영향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 상황, 그 다음에 뭐 일부 코인들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아크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어제 뭐 엊그제 뭐 커크체인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부 코인들만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뭐 1%, 2% 하루에 그 정도 올라오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증시가 또 안 좋아진다. 그럼 증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뭐 금리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코인들 같은 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또 떨어지면은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코크체인이나 아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는 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또 하락하게 되면 엄청난 또 손실이 나오는 거고,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인 투자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장기로 보유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상승을 노려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도 단기로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금 지키는데 참 유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시장에 작용될 만한 악재에 대해서 첫 번째 소식을 좀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고요. 그러한 시장인 만큼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악재 소식 들어봤는데 두 번째 악재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 부분은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방금 코인사부님 말씀해주신 이제 악재에 이어서 아무래도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악재라고 한다면은 뭐 인플레이션 정도 이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최근 뭐 나스닥, 비트코인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시장 파월은 계속해서 연준에서 계속 0.25씩 계속 올리겠다. 5월달, 6월달은 뭐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기를 0.5%씩 정말 약간 좀 크게 올리겠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뭐 지난주 나스닥만 해도 6.6% 이상 상승을 하는 등,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올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마무지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바닥부터 잡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이슈와 지금 이 투자 시장 자산 간의 움직임이 정말 디커플링 돼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코인사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게 크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모든 투자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물가는 연준에서 잡아주니까 나는 주식에 투자해야지,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지,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매서운 매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정말 이제 이런 시장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채권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시장 정말 앞으로 강세가 되고 경제가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하면은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가지고 장단기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장기 금리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2년물 국채 금리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굉장히 좁혀진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10년 이상 후에 나의 이제 자산 금리는 뭐 2.6%. 근데 이제 2년 뒤에도 2.6%라는 거는 앞으로 남은 이 8년 동안은 이제 뭐 쭉 경제가 정체될 거다라고 정말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앞으로 경제가 그렇게 크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시장에서 짧게 먹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경제 전망이 그렇게 너무 밝지는 않고 오히려 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짧게 매매 스타일 짧게 조금 진행을 하시고 너무 크게 목표를 너무 크게 높지 않게 잡고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 라인도 짧게 좀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대응 방법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조금 비트코인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는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왜냐? 지금 트래블 룰 때문인데요. 저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트래블 룰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화 가격으로는 약 400만 원이 넘은 수준입니다. 넘은 수준인데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94만 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보다 약 2%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나머지 뭐 최근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 김치 프리미엄 알 수 있는 이런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면은 거의 최소한 마이너스 1.5%에서 이제 크게는 막 2.5% 이상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들도 있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역프가 한 7%, 8% 이상까지 나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업비트 거래소를 사용하다가 지금 트래블룰에 막혀가지고 업비트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빗썸 업비트가 이제 거래가 또 안 되죠.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업비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 80% 이상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3개 거래소가 나머지 20%를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업비트 자체만에서도 그리고 빗썸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에 이제 가격 차이가 역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프가 발생하면 나중에 오를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대하시고 오히려 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2% 3% 먹겠지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만 믿고 조금 투자하시면은 조금 안 되시는 게 보통 이제 역프가 껴 있는데 다른 곳과 이제 가격을 맞출 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을 맞출 때는 이 역프의 제일 낮은 가격으로 보통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가두리 펌핑 뭐 업비트 빗썸 간에 뭐 지갑이 막혀가지고 가두리 펌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맞춰질 때는 낮은 가격에 보통 맞춰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가 사가지고 이런 조금 프리미엄 차익을 보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블 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고 벌써 한 2, 3일 만에 벌써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뭐 업데이트를 하든지 개선할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이런 시세 차이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슈 전문가님을 통해서 각각 한 분씩 크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호황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맞는 전략도 이렇게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흑과 백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악재를 이제 들어본 만큼 호재가 또 궁금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올랐으면 하는 마음인데 첫 번째 호재 소식 코인 사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지금 호재, 뭐 이제 개별적인 호재들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서 뭐 딱히 뭐 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호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암호화 화폐를 이제 뭐 인정을 하겠다, 뭐 각 국가마다 인정하겠다, 뭐 결제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러시아에서 이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인도에서 이 세금, 이 매매에 대한 세금을 3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처참합니다. 많이 좀 안 좋은 영상들이 좀 많은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하면서 러시아가 하루에 쓰고 있는 돈이 한 몇 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조씩 나가는 거예요. 사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1억, 2억을 하루에 쓴다고 해도 조금 믿기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뭐 1000억 이상의 뭐 1조 원, 2조 원 이상의 돈을 하루에 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고가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 것도 러시아에서 좀 이제 코인들을 좀 이제 해가지고 좀 충당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인이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인들이 현금을 대체한다 라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갑자기 제재를 하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코인이 또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러시아에서 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추진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결제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곧 러시아에서는 이 코인이 현금을 대체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그런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이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코인으로 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NFT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게임 안에서 또 진행이 되는, 뭐 결제로 진행이 되고 뭐 보상으로도 또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폐는요,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 화폐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뭐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그냥 돈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화를 쓰고 달러를 쓰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돈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원화를 믿기 때문에 이 원화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는 거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암호화폐 뭐 요즘 뭐 엄청나게 또 인기가 있고, 사실 작년 초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자,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이 비트코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특히 뭐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인정을 해버리고 결제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고, 그 말은 즉 결국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한다라는 거겠죠. 이 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뭐 흔히 뭐 화폐는 사기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코인들의 가치, 그런 가치라는 것은 결국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비트코인을 뭐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건 아니고, 뭐 각 나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 뭐 비트코인 결제를 뭐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에서 세금 30% 부과한다, 뭐 이런 것도 뭐 뭐 매매를 하는데, 매매하다가 요즘 뭐 지금은 뭐 세금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 이제 뭐 유예를 두고 뭐 다음부터 뭐 일정 수익 이상부터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우리는 뭐 20% 얘기를 했고 뭐 30% 얘기가 나왔지만, 인도에 30%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하다가 그럼 30%의 수익 세금을 내야 되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이 사기다라고 하는 분들은 주식 쪽으로, 증권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엔 제도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또 인도 매매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 증가하고 제도권으로 등극만 한다면 사실 이 코인 시장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재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호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제도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이 되고 또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또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식 저희가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인 트레이너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우선적으로 네. 가격이 이제 이슈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일단 기존에 45K 부근에서 3번의 저항을 기존에 계속 받았어 왔는데요. 큰 하락이 있고 피보나치 0.5 라인이 이제 52,000달러까지는 최소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정말 국제 정서도 안 좋고 각종 거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야 될 때 잡아서 끌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을 뽑아주면 조금 거래량 부분에서 잘 뽑아주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45K 부분을 잘 뚫고 지금 현재는 47K 부근까지 47,000달러 부근까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지금 살짝 눌려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45,000달러를 뚫어준다면 그 다음 매물대인 52,000선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매물 잘 소화해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까지 극단적인 공포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공포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탐욕으로 이제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조금 전환이 됐다는 점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포에서 환희로 가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지금 잘 위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봐도 저번 주에 한 2,200조, 2,100조, 2,200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한 2,650조까지 정말 많이 시장에 자금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상승해줬고요. 도미넌스 또한 처음에 지지난주에 이제 올라갈 때 44%에서 지금 한 1% 정도 낮아짐, 43% 정도로 지금 조금 낮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유지를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알트들의 수급 조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 우리가 불장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미넌스가 한 39%, 4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43%인 거 보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고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 공포에서 이제 탐욕으로 극단적인 탐욕으로 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아주 매매하기에 적합한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더리움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핫하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은 뭐 정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의 나스닥처럼 한 가지 지수를 대표하는 이제 조금 화폐의 대명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대명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맺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 디지털 은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여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은 시장의 약 25%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지털 은으로서 좀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어드 2 코인들의 이제 뭐 거의 아버지 수준이죠. 아버지고 우리가 뭐 메타마스크 지갑을 쓴다거나 뭔가 정말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화폐라면은 이더리움은 디지털 이제 뭐 컴퓨터로 쓰이는 등 또 매출도 내죠. 뭐 가스비를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소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비탈린 부테릭이 비트코인을 만든 이제 사토시는 이제 실제로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고 실제로 리더가 그 연구원을 최근에 뭐 100명 이상 뭐 또 채용을 하는 등 정말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블록체인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지금 레이어드 2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 있고 그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있어가지고 아트비즘, 뭐 옥티미즘, 뭐 이런 메티스 등 정말 롤업하고 뭐 샤딩하고 이런 기술력을 가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더리움 자리가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있는데 6월 달쯤에 이제 난이도 업그레이드가 좀 난이도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이도 폭탄이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채굴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난이도 폭탄을 한두 달 이후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을 바꾸는 요 방식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제공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에 있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그건 이제 뭐 이더리움의 가격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또 롤업 기술이 적용되는데 롤업 하면은 이제 트랜잭션 규모가 굉장히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된다는 건 이제 가스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더리움을 지금 소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20만 트랜잭션을 지금 처리를 해준대요. 이 롤업 기술을 사용하면은 100개의 트랜잭션을 단 한 개의 트랜잭션으로 이제 압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 JK 롤업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또 샤딩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 롤업 기술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이더리움 소각 기존에는 100번 할 거 한 번만 소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롤업을 해서 이더리움의 이제 확장성을 확장시키려는 이 노력이 오히려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우선적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NFT 우리 NFT 얼마나 핫합니까? 이 NFT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POW 이제 채굴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분 증명으로 바꿨다는 거. 앞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걸림돌이 될 게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레이어드 2 코인들이 경쟁사로 이더리움을 이제 뭐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레이어드 2 재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조금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이제 거래를 할 때 이더리움을 근간으로 하는 대부분 이제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근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예치를 해서 스테이킹을 해놓는다면은 또 이더리움이 또 묶이게 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 또 유통 물량이 감소하면은 가격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예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고점 돌파할지 안 할지는 지금 55만 2천 달러 선을 이제 강하게 뚫어주느니 마느냐 그 부분이 조금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세 번의 흐름을 봤을 때 5만 2천 달러에서 두 번의 저항이 있었고 5만 2천 달러 뚫자마자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변수로 작용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전고점 매물까지 다 소화해주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더 훨씬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석 달 만에 5,6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비트코인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에게 있어서도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코인 이슈와 흑가백 시간으로 악재 두 가지, 호재 두 가지 크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2부에 돌아와서 특징 코인들 코인콕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투더 골드문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로 문을 열었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자세한 코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코인까지 공략할 만한 코인까지 짚어주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으로 먼저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특징이 될 만한 코인들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예, 뭐 지금
지금 시장 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카바가 또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아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런 코인들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뭐 이슈를 얘기를 드렸을 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또 이제 오늘 특징 코인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뭐 다들 아시는 코인이어서 딱히 또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 단기적인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것들이 좀 지속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좀 전환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말씀드렸을 때 이런 선을 그어놓고 지금 현재 뭐 삼각 수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요쯤에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조금 미리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받아주면서 뭡니까? 진폭이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쯤 올라갔으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슈가 좀 앞당겨지면서 요쯤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진폭이 크다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돌파를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진폭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을 이제 딱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이거와 이거와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면 똑같은 진폭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뭐 오차 없이 뭐 그런 데칼코마니는 아니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 저항 라인 때죠.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은 이 저항 라인 때를 이제 엊그제 돌파를 해서 주말 동안 반등이 나와주면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여기서 나와주었고, 그다음에 어제 다시 한번 더 큰 반등이 있었고 오늘 눌리지 않고 상당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현재 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오늘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기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 5,600만 원 정도 선에 있지만 한 번 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6,400만 원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잠깐 뭐 흐름상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본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이 장대 양봉 상단에서 이 장대 양봉 상단에서 놀아주는 뭐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 또는 장대 양봉 상단 구간에서 뭐 음봉이 나온다.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상단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를 잡아주고 내일 뭐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살짝 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딥니까? 어디 바로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을 딱 지지라인대를 잡아준다면 여기가 바로 단기 이평선의 지지라인대입니다. 그러면 단기 이평선의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를 살짝 받아준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음 단기 이평선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 노란색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노란색 선이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지지받고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충분히 6,400만 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 뭐 특징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비트코인은 상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특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다른 코인들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비트코인의 흐름 어느 쪽으로 가는지 상방으로 가는지 좀 잘 지켜보신 다음에 뭐 살짝 눌렸을 때 매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을 콕 집어준다. 코인콕 시간을 통해서 지금 특징이 될 만한 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올랐던 만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좀 눌림목 구간을 나타낼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좋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추가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4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오른다고 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오를 때도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코인들이 따라와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좀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코인 트레이더님의 또 특징 코인이 궁금합니다.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 코인은 진리카입니다.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어제 1조가 넘게 터진 이제 코인이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업비트에 이제 정말 앞자리가 1조가 넘게 찍힌 이제 거래 대금을 조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이 다시 이제 좀 타고 있고 기존에 뭐 정말 1등 코인이 뭐 230만 원, 230억 뭐 거래대금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1조 2천억 원, 2천억 원의 이제 거래대금을 이제 뽑아주고 있는 이제 진리카입니다. 우선적으로 진리카 갑자기 왜 상승하는지 모르는 분도 좀 많아서 제가 뭐 우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최근에 진리카가 조금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100명 이상의 또 인재를 채용한다고 하고 이제 디파이 시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e스포츠 파트너십도 맺어가지고 또 생태계를 조금 확장시킨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론칭을 앞두고 메타버스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디센트럴랜드나 뭐 샌드박스처럼 우리가 좀 이런 시장을 조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런칭을 선언을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만 보고 지금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는 뭐 샌드박스나 뭐 디센트럴랜드가 정말 아주 쟁쟁한 경쟁자인데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 한다라고만 했지 뭐 메타폴리탄 요거를 메타폴리스를 구축한다고만 했지 아직까지 뭐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기대감에 상승을 해주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업비트 보시면 여기 거래대금 1등에 지금 아직도 진리카가 잘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 보시면 1.6조 원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의 그런 시가총액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시면 어제 이제 저항대 저항 라인 부딪힌 구간이 기존에 우리 8월에서 11월 작년 뭐 7월에서 8월 그리고 11월 때까지 정말 좋았던 그 장에서 부딪힌 저항 라인에 그대로 150원에 부딪힌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어제 눌린 구간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입니다. 기존에 매물대가 여기 되게 길죠.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깁니다. 횡보를 좀 길게 진리카 길게 했었어요. 약 여기 한 100원에서부터 150원 구간까지 정말 길게 횡보를 해줬고 그 기존에도 보신다면은 여기 구간이 진짜 길게 횡보를 해줬는데 보시다시피 기존에도 150원 이상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부딪힌 이 라인에 있어서 이 라인만 잘 소화해주고 150원 이상만 소화를 잘 해준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재밌는 게 보시면은 10원짜리 이제 동전주들이 한번 가격을 좀 펌핑을 해주고 나서 지금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내려오는 이런 피레침을 그려주는 차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진리카 같은 경우는 엊그제 정말 피레침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가격 방어를 잘 해주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다 매물대 안에 탄탄하게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가 여기서 접근해보고 싶다 진리카 더 갈 것 같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은 손절가 라인 아주 타이트하게 좀 100원, 102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2원 정도의 반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현 구간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아직까지 뭐 각종 지표들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아주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일단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이 높아지는데 이제 조금 RSI 고점은 낮아지는 약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이 부분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관망하면서 관망 포지션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격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가죠.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특징이 될 만한 진리카 코인으로 짚어서 우리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 지금까지는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이슈나 또 특징 코인에 대해서 짚어봤다 하더라면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내가 현금이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코인을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우리 투자자분들, 코린이 분들을 위한 코인, 투자할 만한 코인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NFT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코인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플레이뎁이라는 코인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뭐 이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상승을 하고 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신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갈라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갈라 그때 말씀드리면서 타운스타 코인, 갈라, 노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노드가 이제 한정으로 판매가 되고 결국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 노드가 이 코인을 채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유만 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 그때 말씀드렸던 뭐 캐릭터 하나에 60억, 뭐 그럼 캐릭터 하나에 최소 싼 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갈라와 관련돼 있던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많은 게임들이 다 NFT를 좀 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게임들이 또 P2E 게임으로 좀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게임들이 이쪽 플랫폼으로 넘어와서 이 게임을 이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코인으로 그다음에 이 플레이뎁 생태계로 이 편입을 시켜주는 또 행위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게임들도 굳이 기술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플레이뎁을 통해서 NFT를 발행을 하고 그런 생태계에 편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플레이뎁의 가치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지금 플레이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다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좀 하락을 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눌렸다가 뭐 살짝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최근의 거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뭐 딱히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락을 한 것도 그렇게 큰 폭도 아니고요. 상승을 한 것도 큰 폭도 아닙니다. 그냥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뭡니까? 매집을 해주는 흐름이 들어와 주면서 여기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는 상승하는 와중에 한 번 더 쉬어주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눌림목 구간은 뭡니까? 전형적인 상승과 그 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보여주는 상승 전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뭐 상단권에서 놀아준다. 뭐 그것도 한번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양음양 패턴이지만 지금 이 구간,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입니다. 이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뭐 하락하긴 하지만 거래량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전형적으로 지금 매매가 안 하고 있는 상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충분히 이 저항 라인대에서 장기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돌파해 준다면 예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던 저항을 받았던 구간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네. 그 매수가는 1,400원 이하로 제가 정해놨는데 뭐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한 한 뭐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대인데 한 1,800원이 1차적인 저항 라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250원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대 잡아주셨는데 플레이뎁입니다. 일단은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코인 트레이너님의 코인 궁금합니다. 어떤 코인 들고 나오셨어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코인은 헌트입니다. 헌트 오늘 조금 자리가 좋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헌트 뭐 기본적으로 뭐 소개해드리면은 뭐 다양한 뭐 뒤에 걸 뭐 게임화가 접목된 뭐 이런 네트워크를 뭐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읽어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코인이다. 온라인 뭐 상위 커뮤니티 관련한 이런 코인이라는 것만 이제 대충 간단히 체크하시고 자세한 거 조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항상 코인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시가총액 정도. 여기 밑에 설명은 그냥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뭐 대부분 뭐 ERC20 기반 토큰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시가총액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코인인지 이거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우선 헌트 1,240원입니다. 1,240원이고 거래대금은 조금 적은 순위에 이제 885억 정도 약간 좀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나서 최근 보시면은 헌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재밌는 게 뭐냐, 상승했을 때 그리고 하락했을 때 최근에 여기가 이제 9월 그리고 여기가 12월인데 이 구간만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즉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 잘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 지금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구간 제가 이제 선 그어놓은 라인이죠. 1,040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줬습니다. 올라와 줬고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 거의 뭐 돌파를 해서 상단에서 이제 하단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나서 가격이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 발견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제 이제 재밌는 게 조금 발견이 됐는데 30분봉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 한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 약 1,000원대에서 1,040원에서 여기 부근 1,200원까지 한번 큰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 부근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나서 여기 1,080원까지 한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전형적으로 우리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조금 보여주는 건데 전형적으로 지금 개미 털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RSI가 거의 한 64에서 지금 보시면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거래로는 조금 만들기 힘든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표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구간이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이제 뭐 하락할 때야 당연히 RSI가 낮게 계속 하락하니까 이렇게 뜨는데 갑자기 RSI가 60에서 20으로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개미 털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들어간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다 빠져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는 거 이제 확인하신다면은 이제 세력이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펀트 같은 경우 기존 쭉 길게 봤을 때 한번 다시 한번 큰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지금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트 같은 경우 지금 현 구간 1,240원 정도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뚫지 못했던 이 피레침 라인입니다. 1,080원 정도 손절가 라인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 이상, 1,400원 정도 이제 반매도 하시고 1,500원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500원까지도 괜찮다. 오늘 코인 트레너님께서 유심하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으로 헌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투더 골드문 오늘 이렇게 해서 짚어볼 만한 코인들까지 제시해드렸는데 자세한 차트 분석, 또 이 시간 이후에 전문가분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컴퓨터와 폰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컴퓨터는 팍스경제TV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화면에 보이고 있죠. 마우스로 표시해드리고 있는데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휴대폰으로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 들어오셔서 투더 골드문 검색을 하시고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12시 48분인데요. 1시 반부터 또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방송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코인에 대한 전략들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투더 골드문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코인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